감자가 이만큼 열렸습니다. 본격 1인 크리에이터 시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키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옳지. 강아지까지 옳지, 옳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반려견 훈련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 내가 사는 세상 궁금해?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위치한 반려견 훈련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펼쳐질 하루가 벌써 기대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훈련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들이랑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강아지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훈련사의 일과와 함께 셀프 카메라도 시작해 봅니다. 얘들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우와! 많이 나와. 오전 9시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외 활동 시간입니다. 야. 아유, 답답했었나 에너지만큼 봐요. 호기심도 넘치는 녀석들. 제작진의 카메라를 새로운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죠?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마이크.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이곳. 훈련소 식구들을 만나볼까요? 네. 아이고, 신났네요. 제일 먼저 소개할 녀석은 똑똑하기로 소문난 보더콜리. 양치기개죠. 그렇죠. 원빈보다 원반이 더 좋은 어여쁜 3살이랍니다. 와, 잘한다. 가끔씩 보이는 허당끼는 달의 반전 매력. 아유, 진짜 진짜 빠르네요. 빠르다고요. 안 던졌어. 두 번째는 쭉 뻗은 매끈한 다리에 이야. 윤기 나는 검은 털을 가진 도베르만 도쿄. 이 야 훈련소에서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다리가 훨씬 길어요. 오, 그러네요. 마지막은 청정무해한 애교로 신경을 노리는 훈련소의 마스코트 장흥. 장흥이 저랑 좀 비슷한데요? 오. 사실 장흥이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장흥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얘는 이제 유기동물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얘 이름이 장흥인 이유가 이제 장흥 유원지라는 곳에서 이제 구조를 장흥에서. 해가지고 3년 전 운명처럼 훈련사를 만나 견생 2막을 시작한 장흥이. 굉장히 소심했죠.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사람도 무서워하고 도망다니는 애를 잡은 거라 조금 고생을 했죠, 얘를 잡을 때. 지난날의 모습은 훈련사들의 진정한 사랑으로 굿보! 지금은 사람이 제일 좋은 장흥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외에도 7마리의 강아지들이 훈련사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 조금 특별한 훈련을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게 무슨 마크죠? 저희는 이제 테라피독이라는 강아지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곳이에요. 테라피도 테라피독이 뭔가요? 테라피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테라피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테라피독은요, 동물 매개 심리치료에 쓰이는 개로서 주로 우울증이나 발달장애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 목적견으로 쓰이는 개들을 테라피독이라고 해요. 와. 심리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개. 타고난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것이 테라피독의 특징입니다. 테라피독이라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테라피독의 역할이 또 있어요. 강아지와 친해지고 싶지만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교감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대요. 교감하는 기회. 깜짝깜짝 놀래. 괜찮아요. 엄마가 한번 줘볼까? 한나야 무서워? 조금 무서워? 많이 무서워 지금은? 처음에는 좀 여기 그럴 수 어떤 있죠. 이유로 방문하셨나요?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좀 강아지랑 이렇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좀 무서워하고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여기 방문을 해서 강아지랑 교감 체험도 하고 선생님한테 강아지 키우는데 이것저것 조언도 받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주로 낯선 환경, 낯선 사람에게 적응하는 훈련을 받는 테라피독. 덕분에 낯설어하는 아이와도 금세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군요. 특수목적견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김준호 훈련사를 만나보겠습니다. 훈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목적견을 훈련하고 있는 훈련사 김준호라고 합니다. 새롭게 소개하는 훈련소의 또 다른 식구, 특수목적견 제트입니다. 제트는 현재 파주경찰서에서 실종자 수색견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엔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까지 준 기특한 녀석이랍니다. 오, 감사장까지 받았어요.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는 훈련법부터 다른 특수목적견. 매일 오후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시는 건가요? 일단 장갑을 끼는 이유가 제 냄새가 실종자의 물품에 남지 않게끔 해서 장갑을 끼는 겁니다. 맡아. 약 2km, 30분 이상 먼저 출발한 훈련사를 찾아내는 미션. 이야. 개들의 후각이 진짜 놀라워요. 과연 제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2km면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냄새가 30분 전 나지? 훈련사가 먼저 지나쳐간 길을 복사하듯 그대로 따라가는 제트. 우와, 신기하다. 기억에 의존해 걷지 않도록 동선 또한 매번 바꿔가며 훈련하고 있다는데요. 냄새가 나는구나. 30분쯤 지났을까요? 제트가 걸음을 멈춰섭니다. 어디 근처에 있는 게 아닐까요? 어머나! 저기, 야, 찾았다. 훈련사와 함께 있던 제작진까지 정확하게 찾아낸 제트. 와, 신기하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할게. 와, 제트 기대할게. 꼭 이렇게 특별 훈련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엔 훈련소를 찾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늘고 있는데요. 생생정보 촬영 중인데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넌 무슨 일로 왔니? 아, 사람을 보면 좀 말이 짖나요? 끝나게 무섭게 맹렬하게 짖기 시작하는 아유, 봉구. 봉구야, 왜 그래? 보호자는 평소에도 짖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고민되죠. 그리고 산책도 힘들어요. 이런 봉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훈련사. 저희는 행동 분석을 할 때 모든 행동을 거꾸로 봅니다. 이게 거꾸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최근에 나타난 문제 행동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님들의 습관, 행동들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아, 여기서 핵심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행동까지 분석한다는 것.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호자님이 이렇게 만지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반려동물들이 짖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추기는 행동, 더해. 아,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약간 이런 느낌. 오해라는군요. 보호자의 행동을 거꾸로 따라가 보니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끌려다니고. 봉구처럼 잘 겁이 많고 쓰다듬어주고. 소리에 예민한 강아지에게 어떤 훈련법이 효과적일까요? 지금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이제 이렇게 밤을 좀 넣어놨어요. 웬 페트병인가요? 소리가 좀 나고.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강아지들이 이제 짖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대상을 자꾸 쫓아가려고 할 때 이거를 그 사이에 던집니다. 그 사이에 던져서 강아지가 처음에 놀라게끔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보인 뒤 마주하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반려견의 습관이 결정된다는 것. 짖을 때 쓰다듬거나 달래지 않고 페트병을 던지자 그 소리에 봉구도 조금 당황한 듯하죠. 멈췄어요. 이후에도 무작정 짖을 때면 페트병을 흔들어 소리를 내는 훈련을 반복. 짖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야,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저도 알고 보면 얌전한 강아지인데 말이죠. 그랬구나. 짖음 훈련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 꾸준한 노력이 필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얌전해졌어요? 아, 큰데요, 이 친구는? 와, 크다. 이어서 훈련사를 찾아온 두 번째 문제 행동견. 힘이 세.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걸 보니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안녕하세요. 후추 엄마예요. 아, 힘이 세군요. 이런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맞아요. 와, 43kg가 저렇게 달려나가면 힘들죠. 호출을 위해서도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쫙 밀려갖고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확 비었었어요. 빨갛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하고 나면 진짜 이 손목이랑 팔목이 너무 아파요. 힘이 너무 세요. 강아지 이제 시골이니까 강아지가 많잖아요. 완전 보면은 확 튀어나가면 그때는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호추와 보호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훈련사. 가자라고 하면서 툭 치면 이제 보호자를 따라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후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명령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줄통제 훈련부터 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목줄의 종류는 이렇게 하네스라는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목줄이 있어요. 대형견일수록 목줄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갑작스러운 이제 상황에 대처를 할 때 훨씬 좋아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목줄을 준비했다면 길이를 신경 써야 합니다.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도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보호자의 어깨부터 반려견의 목까지 목줄을 2m 이내로 두는 건데요. 짧게. 사실 이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산책하면서 다른 강아지를 물거나 다른 아이들을 물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줄을 길게 잡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기존보다 짧아진 목줄, 그리고 필요에 의한 적절한 통제. 딸려오네요. 후추 역시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한결 수월해진 산책에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훈련사의 시범에 힘입어 이번엔 보호자가 나설 차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도 줄을 당기는 게 아니라 신호만 주세요. 이렇게. 이때 무작정 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긴 뒤 놓아주는 힘 조절이 핵심. 멈춰. 가자. 너무 신기해요. 저러면은 진짜 산책 한 10번도 가겠어요. 저럴 수 있는 애가. 네. 훈련소를 찾아오는 것도 반려견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 그렇기에 훈련사들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요. 보호자님들과 이제 저희가 훈련했던 반려견이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보람이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궁금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반려견 훈련소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